282번까지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283번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 283번부터. 283번에 보시면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엔 20개, B에는 17개, A 합집합 B에는 29개. 색칠한 부분에 나타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주세요. 이거 구해달란 얘기죠. 요거 원소의 개수 구해달란 얘기지. 근데 이제 뭐 나왔잖아요. 다.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얘가 20개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17개라고 나왔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29개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고 이거 빼면 요거 나오는 거 아시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4번으로 가시면요. 전체 집합이 이제 30개가 있대요. 30개. 그 다음에 A에 16개. B에는 18개. A차 집합 B에는 12개. 옳지 않은 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 A 그리고 B 그리고 기본형 그려놓고 나서 개수 채워 넣을까요? 개수 채워 넣읍시다. A차 집합 B가 얘가 제일 작은 단위니까 여기 먼저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개란 얘기지. 여기 12개 있는데 A에 16개가 있으니까 여기 겹치는데 4개 있겠죠. 그래야 16개니까. 그 다음에 겹치는데 4개 있고 B에는 18개라고 했으니까 이쪽엔 14개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 계산을 하면 30개네요. 그럼 바깥쪽에는 몇 개? 0개.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림 대충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저기에서 이제 맞는 거 하나씩 찾으시면, 옳지 않은 거 찾아주면 되죠. 1번 A 교집합 B 4개 맞죠? 그 다음 2번 A, B 합쳤더니 30개. A, B 합치면 계산해보면 30개. 그 다음에 3번 A가 아닌 거. A가 16개인데 그거 아닌 거니까 14개만 있겠네. 이것도 맞고요. 4번 B차 집합 A.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12개가 아니라 14개가 있으니까 답은 4번. 옆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285번부터 보시면 285번부터 보시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 싫고요. 7의 배수도 싫대.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전체 집합에는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00개가 있어. 100 이하의 자연수만 다루는 거니까 100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약속을 하자. 5의 배수를 집합 A라고 약속하고 7의 배수를 집합 B라고 약속을 하면 집합 A에는 이제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00 이하의 5의 배수 당연히 20 곱하면 100이니까 그 다음에 100 이하의 7의 배수 몇 개 있냐면 14개 있죠. 100을 7로 나누면 몫이 14니까요. 개수는 이렇게 정해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5의 배수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5의 배수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다 써 있어요.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니까 교집합. 5의 배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7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니까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저거 궁금하다는 거야 지금 요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개수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식으로 구할 건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셨냐면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 더하고 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빼는 식으로 구하겠다라고 하셨어. 그럼 개수 하나씩 찾아봅시다. 우선 전체 집합은 100개고요. A의 원소의 개수는 20개라는 거 알고 있고 B의 원소의 개수는 14개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거야.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건 당연히 35의 배수죠.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걸 세보면 35의 배수죠. 찾아보면. 그럼 100 이하의 35의 배수가 몇 개가 있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0 이하에 몇 개 있냐면 당연히 2개 있죠. 개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가 32개, 100개에서 32개 빼면 답이지. 그 다음에 이제 286번 문제에 B 플러스라고 쓰여 있어요. B 플러스 문제가 이 책에선 그나마 어려운 거니까.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286번. 어느 회사에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A, B 두 제품의 사용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A를 뭐 A가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하나씩 쓸게요. 소비자 몇 명 조사했냐면 100명 조사했으니까 그 100명만 다룰 거야. 그 100명 이외의 애들은 다루지 않아요. 전체 집합은 100명이 있을 거고 A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NA가 39명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를 사용하는 사람 이거를 52라고 쓰여 있는 대로 하시고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 A 또는 B 사용하는 사람. 그럼 A 또는 B를 이제 집합으로 해석을 하면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이게 지금 몇 명이니? 라고 물어봤죠.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하셨어. 최대 최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항상 그려놓고 보면은 조금 간단하거든요. 그리는 걸로 출발하는 걸 좀 추천을 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전체 집합도 있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A 합집합 B 여기가 원소가 최대한 많아지는 상황이랑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궁금해. 우선 최대부터 해보면 여기 원소가 최대한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요 교집합이 작아야 돼. 이게 뭔 소린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요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애는요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단 말이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숫자 고정돼 있고 여기 있는 요 숫자 고정이 돼 있잖아. 요 두 개의 숫자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커지려면 요 뺄셈을 하면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숫자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 이거 당연한 논리인 거지. 어차피 91에서 이걸 뺄 거니까 91에서 이걸 빼서 이제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요거의 개수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지면 돼. 그러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여기가 빵개일 때가 제일 작은 거지. 여기가 빵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그러면 여긴 39개란 얘기고 여기는 52개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합쳐서 91개니까 총 1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바깥쪽에 9명 있다고 생각하면 깔끔하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여기 있는 숫자 3개 갖다가 더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몇 나온다? 91이라고 나온다. 최소값인 상황도 한번 해보자. 최소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이제 줄어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최대한 한번 늘려보자고.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최대한으로 늘어나. 그러면 어차피 A가 39명, B가 52명이기 때문에 이 겹치는 건 아무리 많아도 39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 A 다 합쳐서 39명인데 겹치는 게 39명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빵명이란 얘기고 여기가 13명이니까 52명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이제 몇 나오는 거냐면 이거 3개 갖다가 더하는 거니까 52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48인 거죠. 저기에 대해서 모순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91, 최소 52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287번 문제로 갈 건데요. 요게 또 많이 어려운 문제죠.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좀 헷갈려서 그래요.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은행 A랑 은행 B가 있나 봐. 근데 저기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남자는 35명이 있고요. 여자는 30명이 있대.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 수랑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2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에다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갖다 더했더니 82더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제 나에 쓰여 있는 표현이 좀 헷갈리거든요. A, B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랑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에요. A가 있고 A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고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거든. 근데 A, B 은행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이랑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뭔 소리냐면 A, B 중 하나만 이용한다는 게 이제 이쪽이랑 이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있을 거거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인데 남자 여자는 지금 구별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어쨌든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을 봤을 때 여기 두 영역에 들어가는 남자 고객의 수랑 여자 고객의 수랑 같다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어요. 우선 이제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30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집합에 들어가는 전체 인원수는 65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 전체 고객의 수는 65명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무슨 힌트가 되냐면 이제 문제에 숨겨져 있는 힌트, 문제에 이제 안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대놓고 보여주진 않았는데 숨겨져 있는 힌트가 뭐냐? 지금 남자 여자 합치면 65명이거든요. 65명인데 요 A랑 B랑 이렇게 합치면 82명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문제에 분명히 박스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남자 여자를 저렇게 골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저 은행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은행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A를 이용하지 않고 B도 이용하지 않는 요 바깥쪽에 있는 인원이 빵명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뽑지도 않았어. 얘네들은 무조건 은행 이용하는 애들이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바깥쪽이 65명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깥쪽이 빵명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합집합, 여기에 65명 들어가야 되지.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얘랑 똑같다고요. 저 안쪽에 65명이 들어가야 돼. 바깥쪽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 그러셨잖아. 이건 뭐 이제 자동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A랑 B랑 합친 게 82명이라고 돼 있고 얘가 65명이니까 자동으로 여기 있는 얘는 몇 명이어야 되냐면 17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교집합에 17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교집합에 17명이 있다는 얘기는 잘 보셔봐. 교집합에 17명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합쳐서 65명인데 여기 17명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이랑 합치면 몇 명이란 얘기냐면 17명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48명이란 얘기야. 다시 A은행만 이용하거나 B은행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골라보면은 그게 48명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 남자 숫자랑 여기 들어가는 여자 숫자가 완전히 같다 그랬지.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러셨냐면 A은행과 B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잘 봐보세요. 우선 여기 들어가는 남자 수, 여자 수 똑같다 그랬지. 여기 들어가는 남자 수, 여자 수 똑같은데 걔네 합친 게 48명이지. 그러면 이걸 2로 띵 나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남자랑 여기 들어가는 여자랑 둘 다 몇 명이란 얘기냐면 24명이란 얘기예요. 말 이해를 하시나?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48명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 있는 남자 수랑 여자 수랑 똑같대. 그러면 2로 나누면 남자 여자가 각각 24명씩 여기 들어가 있단 얘기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여성분이 몇 명인지 찾을 수 있다고. 왜? 여자가 총 30명이 있다 그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자가 24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 17명 중에서 여자는 이제 몇 명이 있을 거냐면 6명이 있겠죠.
30명 중에서 24명이 이쪽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나머지 6명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너네가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이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두 번째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지금부터 풀이하면은 걔가 이제 뛰어난 거고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뭐 지금 단계에서 다 풀 수 있으면 그게 되게 뛰어난 거죠, 그게.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인 288번으로 갑니다. 288번은 뭐 이건 단순하죠. a가 1,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b 2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3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b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졌지. 둘 사이의 교집합이 3이래요. 둘 사이의 교집합이 3이랍니다. 그럼 교집합이 3이니까 이게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3이어야 되죠. 무조건이지. A에 3이 있어야 되니까. A에도 3이 있어야 되고 B에도 3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는 3이 될 거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K가 4인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하나가 있겠다. 2차 방정식은 좀 넘어가면서 해도 되지. 그럼 K가 4가 됐을 때 문제에 모순 없나 확인 좀 해봅시다. K에 4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죠. 이거 3으로 고정해 놓은 거니까. B 한번 찾아보면은 K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가 1이 되네. K에 4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 되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은 3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 모순이니까 안 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집합 A를 구해보면은 1과 3이라고 써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K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3이 공통 부분. 문제 안 생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289번으로 가보시면 289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기억을 좀 하시나 모르겠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게 집합 A, 집합 B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게 집합 B. 근데 A차 집합 B가 1이랍니다. A랑 B를 구해달래. 뭐 여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 앞에 있는 게 3차 방정식이라서 풀이가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풀이가 이제 이런 식이지 3차 방정식 풀이하는 건 조립제법이었어요. 기본이 조립제법이었어. 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게 조립제법이니까 조립제법으로 풀어보면요. 조립제법 1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3, 3 해서 는 빵. 그럼 여기까지 식으로 쓰면 요 1이 x-1이 된다 그랬고 여기 있는 요거 식으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뭐 이런 식으로 써지지 방정식이.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 마저 다 정리하면 x-1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집합 A를 정리를 하시면 집합 A 같은 경우는 뭐뭐 나오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3개가 나와. 근데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1만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집합 B는 반드시 해가 뭐여야 되냐면 얘랑 얘여야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2개밖에 없을 거고요. 요 3개의 해 중에서 여기 있는 거 2개를 제외했더니 이것만 남아야 되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저거 하나 남으려면 이거의 근이 요거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게 이제 저 식이랑 같은 식이 돼야 되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3하고 1인 거니까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a, b는 찾을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좀 가보시면 290번으로 갑니다. 290번으로 가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 B 같은 경우는 4y-3인데 y는 A에서 가지고 오래. 그러면 집합 B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지.
y를 a에서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1이 들어가면 1이지.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5가 되고 3이 들어가면 9가 되고 4가 들어가면 13이 되니까 b는 이렇게 돼.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b차집합 a랑 교집합 x를 했더니 는 x가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b차집합 a를 해보면 여기서 이거 차집합하라고 했으니까 b차집합 a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 차집합했으니까 5하고 9하고 13 요렇게 있고 얘랑 x랑 교집합했더니 x가 나온대. 얘네 둘이 교집합했더니 x가 된다라는 건 x가 저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저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x의 개수는 여기 원소가 3개 있으니까 x는 총 몇 개 나오냐면 8개 만들 수 있다. (291번에) 있는 거 마지막 문제네요. 291번 보시면 중국집에서 30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한대요. 그러면 전체는 30명이야. 30명 말고는 안 다뤄. 짜장면 짬뽕. 근데 짜장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짜장면 18명. 그 다음에 짬뽕 B라고 합시다. 이거 13명. 모두 좋아하지 않는 손님이 6명인데 이거 잘 봐봐. A랑 B랑 모두 안 좋아해. 얘도 안 좋아하고 얘도 안 좋아해. 이것도 안 좋아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안 좋아해. 이게 몇 명? 6명. 그러면 이제 계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하다 그랬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30명인데 A 쪽에 18명, B 쪽에 13명. 근데 여기 6명. 이거 드모르간 쓸 수 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6명.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이쪽에 6명. 다시 얘기하면은 A 합집합 B에는 몇 명? 24명. 총 30명 중에 6명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에다가 B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니까 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31명이니까 교집합에 몇 명 있냐면 7명 있겠네. 교집합에 7명, 요쪽에 11명, 요쪽에 6명. 숫자 끝났고요. 여기에서 짜장면만 좋아하는 손님이니까 여기 있는 11명 찾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췌해서 자기가 안 되는 문제들 위주로 확인을 하시고 이 외에 안 되는 문제들은 개인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합시다.